건축가에게는 스케치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추상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추후에 그게 다른 생각과 얼마나 합쳐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그거는 저는 스케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그냥 컴퓨터 렌더링 돌리면 돼요. 진짜 진정한 스케치는 여야 더 사실은 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와 스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건축가를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성향의 건축가이냐에 따라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림을 좀 그리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주변에서 미대를 가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노는 것보다도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던 사람이기는 하고요. 글씨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글씨 잘 쓰는 사람, 노트 필기 같은 거 하면은 샘플로 뽑혀서 문교부에 보내주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정리정돈하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류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축 도면 그리는 것도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1학년 때 그리고 나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6학년 졸업할 때 이거를 다 나눠주셨어요. 자기 반 학생들이었던 아이들한테, 너가 우리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같은 걸 할 때 그때 조그마한 수채화 물통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스탄불 같은 데 가서 그렸던 그림이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책 표지 만든다고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릴 때 색연필로 여기서 바라보이는 풍경 같은 걸 그린 거고,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스타일은 뭐 다 달라요. 사실 건축가가 하는 스케치는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완성작인 거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스케치는 영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축가에게 스케치는 그 1%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는 건축가들이 그린 스케치라고 내놓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왜냐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게 구상화처럼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알타미라 동굴 벽화 이런 걸 보시면은 동물들을 물감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은 요즘 그리는 만화처럼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과 선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더 발달을 하면은 초기에 문자가 쐐기 문자죠. 오징어와 프루스트라는 책을 보면은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기록을 하기 위한 장부로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가에 진흙으로 된 뻘이었잖아요. 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곳에 새들이 발자국을 찍어서 진흙판에 찍힌 새의 발자국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쐐기 문자를 점토판에다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그 추리는 정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가 되면서부터는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전달을 할 때 라인으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ABCD나 가나다라나 모든 문화권의 문자를 보시면 다 선이죠. 근데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엔 추상화된 기호고, 그 추상화된 기호를 통해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으로 만들어진 그림과는 좀 다른 거죠. 둘 다 비주얼한 인포메이션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하고 내 생각을 교류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는 펜으로 글자를 쓰는 거에 익숙하고, 결국엔 그 펜이 그림을 그려서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제 건축가들의 스케치인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들이 쓰는 도면도 보시면 되게 라인 드로잉이 되게 많죠. 근데 건축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좀 다릅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단면도라는 걸 거의 안 그리죠.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그림들을 대부분 다 그려요. 혹은 어떤 사물을 보고 나서 떠오르는 심상들을 표현을 하는 추상적인 그림으로 만드는데, 건축가들이 그리는 평면도나 단면도 같은 것들은 건물을 수평으로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냥 바라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저 무한대에 멀리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3층짜리 건물인데 2층 중간을 잘라서 드러내고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2층 평면도가 되는데, 인테리어 벽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아파트 평면도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보면 벽이 이렇게 보이게 그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딱 위에서 본 것만 그리는 추상적인 도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좀 굵은 라인으로 돼 있고, 뭐 문은 이렇게 열리는 모양의 심볼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건축 도면 그리는 방법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가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잘라서 보는 그림들을 되게 많이 그립니다. 단면도도 그리고 그걸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추상화된 기호처럼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가들은 면을 그린다기보다는 라인을 많이 그리는데, 결국엔 내가 3차원의 공간을 2D로 되어 있는 2차원 도면에 1차원인 라인으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굵게 그리느냐
아니면 연하게 그리느냐, 가늘게 그리느냐, 점선으로 그리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기호를 통해서 깊이감이 있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아주 단순한 1차원의 라인으로 추상화된 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도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문자라고 하는 라인으로 추상화해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건축가들도 공간이라고 하는 정보를 라인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스케치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게 생각이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은 내가 보기 위한 것도 커요. 내가 스케치를 해놓고 나중에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일원들 많잖아요. 뭐 종이가 없어가지고 냅킨에다가 그려가지고 뭐 했다는 약간 있어 보이는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뭐 굳이 또 건축가들 중에 또 여자 꼬시려고 또 괜히 밥 먹다가 냅킨 꺼내가지고 막 만년필로 스케치하고 이런 인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괜히 또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막 요리하다가 뭐 피망 자른 다음에 단면을 막 이렇게 보고 뭐가 보인다는, 뭐 공간이 보인다는 일단 썰 푸는 놈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잠시 옛날 추억으로 돌아갔었는데 저는 아니겠죠, 당연히. 스케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가 제일 1차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스케치북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스케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화이트보드를 항상 큰 거를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굵게 나오는 사인펜 같은 펜 있잖아요. 색깔까지로 해서 거기서 스케치를 막 합니다. 즉흥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제가 했던 스케치들을 그냥 쭉 훑어가면서 보면은 저도 지금 봐도 얘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건물의 저층부에서 메스가 안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테라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렸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중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진실은 스케치입니다, 이런 게. 이거는 기억나요. 이건 JYP 이렇게 돌아가는 까만색 띠같이 되어 있는 지붕면, 그거를 어떻게 브레이크 해가지고 할 것이냐. 얘는 JYP 토끼굴이라고 하는 그 로비 부분을 어떻게 쉐입을 만들 것이냐. 수공간이 중정을 나누고 보이드가 뚫려서 그쪽을 하늘을 볼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랬던 거고, 이거는 중간에 아치 뚫린 부분 있죠. 그 뚫린 부분에 프라미싱 힐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계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쪽으로 회의실이 이렇게 시프팅 되면서 복층짜리 회의실들이 들어서고 그 사이사이로 층간 뭐 계단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였어요. 컨셉들을 쭉 앱스트랙트하게 설명하는 그런 스케치예요. 보통 이런 스케치를 그릴 때는 제가 막 말로 설명을 하다가 말로 설명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앉은 자리에 반대쪽에 칠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서 스케치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무 뒤쪽에 놨더니 일타 강사 같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희 직원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거네. 우리 서리풀 인면에다가 어떻게 화분을 배치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인면 스타디 같은 거 막 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제 인면상으로 동그란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그 단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테트리스 빌딩 거 보시면은 인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쳐다볼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막 표시를 해놨잖아요.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스케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막 그려놓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공간을 우리가 평면이든 단면이든 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얘가 이쪽을 보고 뭐 얘는 이쪽을 쳐다보고 뭐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보통 해도 그려서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쪽으로 뷰가 좋고 이런 것들을 마크를 하거든요. 다른 어떤 건축가들의 이런 스케치보다도 뭐 텍스트가 들어간다든지 화살표가 되게 많습니다. 현대 스마트시티 설계할 때 이 헥사곤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장 발전하는 패턴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설명하고, 저쪽 뒤쪽으로 높은 건물, 중간 건물, 낮은 건물 돼가지고 가운데 있는 중앙공원을 어떻게 내려다보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케치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소망교회 마스터 플랜을 저희가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차장이 마당으로 바뀌고 이게 옆에 있는 그 놀이터하고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건물이 여러 개가 삐뚤삐뚤 돼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외부 공간들이 어떻게 다른 캐릭터를 가지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그렸던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아페르 한강 테라스로 돼서 거기 나무가 심기고 사선 제한을 피하고 각각 다른 평면도들이 조합이 되는데 방에서 방을 보는 그러한 창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했던 그런 스케치고요. 얘는 광장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뉴베리 스트리트에 있는 그 베이 윈도우 같은 거를 해가지고 탄천 공원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파사드의 유리면을 보면서 걸을 수 있게 하자. 20층까지는 그런 유니트가 들어가고 20층부터 50층까지는 파노라마 뷰가 들어가는 거로 돼 있다. 그래서 거실과 부엌과 안방 이 세 군데로 3베이에서 발코니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들,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케치는 이 위에 만들어지는 커뮤니티 시설들 따로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로 돼야지만이 3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에서 수평이동으로 다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안 그러면은 A라는 시설 썼다가 내려와서 두 번째 동의 시설 썼다가 내려온 다음에 또 세 번째 동의 시설 순환형 동선 구조가 안 나오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스케치고요. 이거는 부착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한강가에 지어지는 요트 클럽 하우스가 있는데 그거 스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그리는 이유가 이건 아주 초기 단계의 스케치는 아니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컨셉이 있는데 이 팀원들이 초심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원래 이 프로젝트 컨셉이 뭐였지? 그때마다 헤드 아키텍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래 컨셉은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다시 어저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걸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축주들이 예산이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를 잘라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없어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디자인을 디벨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저렇게 막 그려진 스케치들이 막 급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우리가 표정도 쓰고 목소리의 톤도 바꾸고 손짓 발짓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제 건축가한테는 거기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스케치라는 툴인 거죠. 가장 단순하게 빠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평면으로 스케치를 해서 보여줄 것이냐, 단면으로 보여줄 것이냐, 뭐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사실 제가 칠판에다가 스케치를 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하는 스케치고요. 저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가 핸드폰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펜이 있는 거를 저는 꼭 써야 되는데, 빨리 쓸 수 있고 언제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필기도구기도 하고, 색깔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이미지를 빨리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서 즐겨 합니다. 지금 이 스케치는 사무실 1층에 회의실, 저 유튜브 찍는 거기에 책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새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캔틸레버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조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적인 스케치입니다. 이 결과물은 이제 조만간에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문경원 작가하고 콜라보를 했던 게 하나 있어요. 문경원 작가가 뭐 미래에 디스토피아가 됐을 때 완전히 뭐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이런 조그만한 캡슐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게 되고,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드론으로 딜리버리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시고서 건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아니 물어본 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산다고 하면은 도넛은 뺑뺑이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애플 사옥처럼. 그래서 뺑뺑이를 돌 수 있는 평면도가 가장 적지만은 좁은 공간을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평면일 것이다. 가운데 어떤 유틸리티나 이런 게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린하우스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주변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만 있을 때 하고 링크가 돼서 도넛과 도넛 사이에 인비트윈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이 공간들이 덮인다면은, 그러면 거길 또 다른 에이트리움 스페이스로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과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건물과 건물이 띄엄띄엄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을 어떻게 쓰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했던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샘 사옥을 했을 때 그 컨셉과 되게 비슷한 건데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안쪽에 보이드 공간이 있는데, 포드 파운데이션 빌딩 보셨잖아요. 거기처럼 돼 있는 건데, 이제 포드 파운데이션 빌딩은 주로 1층과 2층 레벨 저층부에만 있다면 그게 이제 테라스로 타고 올라가면서 내부에 큰 에이트리움이 있는 그러한 오피스를 컨셉으로 상상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빌딩 단면인데 역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마당 같은 테라스가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아코디언처럼 건물들을 쭉 당겨가지고 높이 제한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은 뭐 어떻게 정원이나 이런 거 앞뒤로 뚫려 있는, 그러면서도 각 세대들이 스태킹 돼가지고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한 스케치입니다. 이거는 단층짜리로 지을 때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거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붕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건데, 그거를 안으로 파가지고 뭐 반사시키고 하면은 독특한 인면이 나올 것이다. 지붕이 인도 부분이나 차도 부분을 반사시키는 그런 파사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한 거고, 지금 이 스케치는 JYP 처음에 참여를 했을 때 최종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완전히 초기 단계 컨셉으로 이런 걸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딩들이 쭉쭉 지나가고 그 사이에 중정들이 있고 높이는 다른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주어진 땅보다 한 4배 정도 되는 땅에다가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컨셉에서는 안 돼서 버리고 다른 형태로 중정을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역시 저층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지붕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생각하면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지붕이라고 하는 거가 건물하고 하늘하고 만나는 그 경계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사실 그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들입니다.
이거는 서초동 서리풀 미술관 맨 처음에 할 때 진짜 아주 초기 단계의 컨셉입니다. 녹지로 되어 있는 산이 파괴되면서 사라지는 나무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내부 공간은 층간의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산책로가 안으로는 한번 관통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 말고 완전히 초기 단계에서의 개념들을 스케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최종 결과물이랑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까 JYP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이거가 아마 현재 좀 더 구체화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송도에 테라스 하우스 아파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층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테라스가 있고 그 하부 공간은 다 공원으로 쓰고 어쩔 수 없이 세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타워는 르코르비제가 한 그 윌제 다비타시온처럼 이렇게 뭐 중복도식의 걸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위에 타워는 쭉 연결시켜가지고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거의 모든 세대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쫙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뻥 뚫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생각하면서 한 스케치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진행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 되다가 지금 홀드된 상태인데 영종도 그런 쪽에다가 큰 리조트 비슷한 호텔을 만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수영장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그런 강물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한 다음에 그 위로 이제 호텔이 만들어지는 그런 컨셉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는 글쎄 이게 뭐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동남아시아나 두바이 같은 데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건축가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요. 맨 처음에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스탑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약간 이게 건축가의 문제인데 의뢰가 들어와요. 근데 계약서 쓰기 전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계약서 쓰기 전부터 이미 설계를 하고 있어. 계속. 그러다가 스탑되는 프로젝트들도 꽤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은 날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다른 프로젝트에 적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들에 융합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추상화 작업과 레고 블록 같이 빗바이 빗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생각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생각도 나오고 그게 이제 창조적 사고의 원리이기도 하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창조적인 사고는 추상화 작업을 누가 잘 하느냐예요.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걸 조합하는 방식도 A, B, C, D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추상화시키고 A하고 C를 합쳤다가 B하고 D를 합쳤다가 A, B, C를 합쳤다가 이러면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추상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추후에 그게 다른 생각과 얼마나 합쳐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창조적 사고방식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추상화 작업이 언어로 추상화시킬 수도 있고 그림으로 추상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에게는 스케치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한 건축가들 스케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는 프랭크 게리입니다. 프랭크 게리는 되게 추상적인 스케치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스케치는 좀 제가 볼 땐 찐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결이 다른 게 이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알바로 시자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스케치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노먼 포스터 같은 사람이나 렌소 피아노 같은 사람들은 형태를 보여준다기보다도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만드는 경우에는 해 그리고 막 점선으로 되고 노먼 포스터 스케치가 그런 게 많거든요. 렌소 피아노는 단면으로 뭐 이렇게 하나를 딱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는 거고 프랭크 게리의 이 스케치는 직관적인 형태로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스케치를 이용하는 방식도 좀 달라요. 건축가들 중에 엄청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랭쿠라스라든지 피터 아이젠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스케치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거나 논리적인 이야기로 막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의 형태와 비슷한 스케치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이어그램들을 많이 그리시죠. 그런 분들은. 저분은 저 스케치와 막 이런 거 몇 개 하고 나면은 그 느낌을 이 사람은 캐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컬래버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AI하고 우리하고 컬래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미드저니를 갖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때 왜 그게 어려웠냐 하면은 미드저니한테 내가 지시를 낼 때 키워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키워드나 샘플 사진 같은 걸 갖고서 픽셀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면으로 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건축가하고 AI가 콜라보를 할 수 있으려면은 이 라인 드로잉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케치 라인 드로잉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정보를 얘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은 내가 그리는 스케치를 얘가 반복된 훈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화이트보드에 한 스케치 라인 몇 개만 봐도 저희 팀원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근데 AI는 거기까지 이해하려면 한참 좀 걸리겠죠. 저한테 커스터마이즈로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추상화된 라인 정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스케치를 하지는 않는데 워낙에 컴퓨터에서
디벨롭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되게 추상적인 스케치를 했다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컬러링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CAD 파일로 프린트된 거에다가 또 번입해서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스티븐 홀이 사실 스케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스케치를 자기는 한대요.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그분의 스케치를 보면은 너무 그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작품인데, 모든 건축가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이제 즐겨서, 저도 예전에 보면은 막 노트 필기하는 게 즐거워서 했거든요. 노트 필기 열심히 잘한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스티븐 홀 같은 경우는 진짜 스케치로 거의 목숨 거신 분이죠. 그렇죠. 렌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를 그리잖아요. 제가 렌저 피아노 계열인 것 같아요. 단면도를 그리고 사람을 좀 그리고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있고 코멘트가 좀 써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죠. 렌저 피아노 사무실에서 일했던 친구한테 들었는데, 렌저 피아노는 딱 사이트에 딱 가면은 쭉 보고서 다음날 몽블랑 만년필로 스케치 하나를 딱 한대요. 아주 추상적으로.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그걸로 건물로 차차차차 이렇게 만드는 그 훈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면 딱 알아듣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해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약간 친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스케치에 단면이든 평면이든 해 같은 게 많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뷰가 좋다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성격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돈된 스케치 보면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게 진짜 정말 무슨 향수 냄새처럼 확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 마음이 급해요. 그게 잊어먹기 전에 빨리 그려야 되니까. 근데 너무 아름답게 구도가 잡힌 스케치를 보면은 좀 의심이 갑니다. 제가 아는 그 리차드 마이어 같은 경우도 주블리 철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케치 멋있는 인면도 있어요. 제가 프린트해서 갖다 드린 도면 위에다가 트레이싱 페퍼 대고 나중에 그린 거예요. 완공 다 된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완공작과 비슷한 스케치는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막 너무 추상적일 때 오히려 그 스케치가 진실돼 보이는 것 같아요. 루이스 칸의 스케치는 이런 거 진짜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크리트 표면에 빛이 반사된 것들, 그러니 하얀색 색연필로 저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진실된 스케치는 이 스케치인 것 같아요. 이 루이스 칸 소크 연구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야, 이 스케치북 진짜 예술이네. 아름답네 이거 진짜. 건축가들의 스케치 멋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본태박물관 갔을 때 보니까 한쪽 기퉁에 우드락에다가 안도가 쫙 스케치한 게 딱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팀원들이나 자기가 보기 위해서 하는 스케치하고 제가 말했던 스케치의 진짜 목적은 그거였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건축주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린 스케치도 있거든요. 두 개가 목적이 좀 다르죠. 최근 들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건데, 스케치를 이 태블릿에서 해요. 근데 이거를 돌려서 3차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면도 그리고 앵글 튼 다음에 하면은 공중에다가 내가 이게 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 왜 3D 프린트 있잖아요. 그 이렇게 공중에다가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모형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인 거죠. 가상 공간에서 하는. 지정하면은 막 사람들 막 움직이고 동영상도 만들고, 근데 되게 추상적인 형태에서. 그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항상 건축가들이 아직 내가 100%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갔는데 추상적인 상태에서도 그래서 건축주라든지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여기서 2단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너무나 디테일하게 색깔도 넣고 막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이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건축 디벨롭 할 때는 사실은 독이에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구체화시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스케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가능성 거의 99%의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필하고 종이에다 스케치하는 것처럼 저보다 벌써 몇 제너레이션 미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스케치를 하면서 그거를 AI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점점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늘어나겠죠. 저희 사무실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저희 사무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10년 뒤에 30명이 계속 있다면은 못해도 한 100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은 될 거라고 봐요. 밑단에서 해야 되는 허드렛 일들을 AI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는데 되게 단순하게 매스처럼 만들어요. AI한테 주면은 그거를 거의 몇 달 걸린 동영상처럼 만들어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처럼. 너무 초반에 건축자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아직 딴 데를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없애버리는 거가 돼가지고 좀 자제하려고는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의 스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